와, 드디어 기다리던 르노 코리아 신차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와, 대박. 진짜 예쁜데요. 근데 디자인이 푸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만년 꼴찌가 된 르노. 뭔가 좋은 움직임들이 있어서 요즘 설랑설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 미넨에서 IAA가 열리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요. IAA 알고 계시나? 원래 세계 최대 모터쇼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IAA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미넨으로 자리를 옮겨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라는 말을 안 하고 IAA라고 하는 그런 모터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3대 모터쇼. 아니, 세계 3대 모터쇼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 기자들이 세계 몇 대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순위 매기는데 그런 거 누가 순위 매겨? 세계 3대 디자이너 그런 게 어딨어? 세계 3대 유튜버 하면 뭐 김한용 뭐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고요. 그럼에도 세계 최대 모터쇼다 하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였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으로 따졌을 때 세계 최대였어요. 참가자도 세계 최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같은 데 가면 다른 모터쇼하고 다르게 이 모터쇼장 안에 차가 다닙니다. 셔틀을 타야 돼. 어디 관으로 가주세요. 그럼 그거 타고 또 가야 되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모터쇼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모터쇼 위상이 많이 줄어들면서 특히 유럽 모터쇼는 위상이 크게 떨어졌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요, 넓은 모터쇼장을 이젠 다 채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미넨으로 넘어가서 미넨에서 모터쇼를 여는 겁니다. 미넨은 어떤 곳인지 다들 아시죠? 크게 뭘 한다기보다 즐겁고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BMW의 고향이기도 하죠. 모터쇼가 좀 축소될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 망하지는 않겠다 싶은 곳이죠. 이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열리던 게 미넨 메세에서 열리게 됐어요. 메세는 아시죠? 이 독일어로 사람이 모인다, 이게 메세예요. 우리말로 하면 박람회장. 카톨릭에서 우리가 주말 미사를 올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 메세하고 어원이 같은 겁니다. 이번에 미넨 메세에서 공개된 차들 보면 어우 대단합니다. 여기 상당한 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차들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번에 보여드리는 차는 르노 시닉입니다. 그동안 르노 코리아가 국내에 내놓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시닉이 뭐야? 이거 나 이름도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르노 시닉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차입니다. 20 몇 년이 된 차예요. 1996년에 최초 공개돼 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 이런 차였어. 아, 이거 진짜 생긴 게 조금 뭐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 가족하고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차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카렌스 같은 차, 올란도 같은 차였어요. 준중형 MPV 차. 꽤 인기 끌만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차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3열까지 있는 자동차, 이 MPV 자동차에 대해서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이게 맞나 라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카렌스 같은 차 있어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사그라들었잖아. 그거 요즘은 그런 차가 인기가 없죠. 이런 카렌스 같은 차가 이대로 다시 나오면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그런데 이 시닉을 보세요. 이 시닉이라면 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라면 딱 디자인을 봤을 때 산타페하고 비교해도 난 이게 더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작으면서 효율적이면서 우리나라에 딱 이런 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전기차이기도 해요. 전기차면서 잘 달리고 작고 귀엽고 디자인 멋있고 게다가 실용적인 면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이 일단 공개됐죠. 디자인을 보시면 외부 디자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충전구는 조수석 앞쪽 팬더에 있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휠도 지금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생겨있는 휠. 너무 예쁘죠. 이번에 나온 시닉은 시닉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이전처럼 3열이 있는 차는 아닙니다. 시닉 이테크는 지금은 3열이 없네요. 이전 시닉은 3열이 옵션으로 있었어요. 지금 여기 공개된 차는 3열을 넣지 않은 상태로 공개했네요. 그러니까 레저 활동을 위해서 뒤에 트렁크를 크게 가져가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전장을 보면요, 4470mm, 그러니까 투싼보다 조금 오히려 작은 차예요. 전폭은 186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싼만한 자동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는 1571, 휠 베이스는 2.78m 정도 되네요. 자, 실내도 보죠. 인테리어가 굉장히 진보적인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멋진데요. 팔걸이도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팔걸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안쪽에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세워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지금 12인치나 그 이상의 태블릿도 여기다 그대로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야, 요것도 아이디어다 싶은 게, 보통 요즘 들어서 테슬라의 태블릿을 보면 여기 이만한 게 달려있잖아요. 이만한 게 달려있는데 이게 떨어지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태블릿을 떼서 집에 갖고 가고 싶은 거지. 근데 되나? 안 되죠. 그러면 자동차에 그렇게 큰 디스플레이를 넣느니 그냥 집에 있는 아이패드 큰 걸 그냥 차에다 놓고 보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런 방향도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저렴한 자동차엔 이런 거 있을만 하죠. 그리고 루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천장이 평소에는 이렇게 투명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차가 너무 더워 그러면 이게 불투명하게 바뀌어요. 광량에 따라서 이 루프의 투명도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헤드룸도 3cm 정도 더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루프의 무게도 기존에 비해서 더 가벼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이 차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이 차를 만약에 폐차를 하는 경우에 이 배터리를 포함해서 질량의 90%를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네요. 앞부분을 보죠. 계기판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12인치를 갖고 있는데요. 세로형 12인치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세로형이라서 아마 영상이 조그맣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영상을 같이 한다든지 공조장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세로형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괜찮습니다. 세로형 디스플레이 작동 모습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르노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정말 똑똑하게 만들어진 디스플레이입니다. 구글 맵도 들어가 있고요. 무선 카플레이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죠. 근데 구글 맵을 지원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구글에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차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내비게이션 모든 걸 다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업그레이드 속도가 제한될 거예요. 근데 구글을 그대로 지원해버리면 이걸 제3자가 막 만든 걸 이 차에 센터 디스플레이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차보다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넣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OS는 제3자한테 좀 오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API도 좀 열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을 보면 아이오닉하고 좀 닮았다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요즘 자동차들은 서로 닮아가니까 뭐 그러려니 합니다. 계기판의 시인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계기판의 시인성이 좀 좋도록 만든 것도 인상적이네요. 버튼이 양쪽 옆에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있어서 누르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계기판 안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계기판 안에 디자인이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쫙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있어요. 기능적으로 똑똑할 뿐 아니라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도 예쁜 계기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색깔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 디자인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엄숙하고 왜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기판을 이렇게 딱 쪼개서 이쪽에는 속도계, 이쪽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그대로 보여지게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지기도 하네요. 송풍구 에어벤트도 디자인 요소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기어 시프터는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위쪽에 있는 거 이거 어떤 느낌이세요? 시트로행을 타보신 분들은 요거에 좀 익숙하실 수 있어요. 1세대 카렌스, 옛날 차들 다 여기 있죠. 근데 옛날 차들이지만 여기 있는 게 뭐 실제로 써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여기 있으면 주차할 때 보면 다들 와이퍼를 작동시켜. 요거 아니지 참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하다. 어벤져스 로고가 있다고? 어벤져스 아니고요. 어벤져스 아니고 알핀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르노의 스포츠 브랜드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M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알핀도 이 스포츠카 알핀이 있고, 그 알핀 디자인을 여러 차에 이 스포츠팩처럼 M팩이나 AMG 라인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 알핀을 사용하고 있어요. 알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군데군데 이 알핀의 상징인 하늘색의 스티치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차는 전기차니까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그니처 사운드 유명 작곡가 장 미셸 자레가 힘을 썼습니다. 나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 들어봤을 리가 없어. 제가 한번 틀어봐 드리겠습니다. 몰라요? 아니 진짜 몰라? BMW는 한스 짐머 사운드라고 해서 막 난리잖아요. 근데 장미셸 자레 사운드라니까 당연히 아실 텐데, 한스 짐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한스 짐머는 영화 음악이잖아. 영화 음악인데 이분은 그냥 영화 음악이 아닙니다.
그냥 80년대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에요. TV 프로그램 그냥 끝날 때 그냥 이 음악 나오는 거야. 아무튼 80년대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사운드입니다. 그 사운드를 르노의 전기차에서 이분이 작곡한 사운드가 나오게 된다. 80년대 사운드 괜찮나? 괜찮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아니 근데 이분이 아직 살아계셔? 그런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차 너무 푸조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약간 날카로워, 약간 여기 어딘가에 사자발톱 같은 게 숨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차뿐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전에 나왔던 르노 라팔이란 차가 있는데요. 르노 라팔은 전기차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차로 아주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예요. 한번 디자인을 보시죠. 오, 라팔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된 디자인 랭귀지를 시닉에 가져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 이렇게 날카롭게 되고 뭔가 푸조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푸조 디자이너가 3년 전에 르노로 왔거든요. 디자이너는 질 비달 이 사람인데요. 디자이너를 살짝 얼굴 보고 뽑는 느낌이 있죠. 그때 당시 이 질 비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푸조에서 사자발톱을 디자인한 이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시리즈를 다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 질 비달이에요. 저희 회사의 푸조 2208 이런 차도 이분의 손길을 거친 거죠. 원래 푸조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좀 뭐랄까 조스바 같은 느낌이었지. 그냥 조스바가 요즘 SM7 이런 얘기 하시지만 사실 SM7보다 먼저 조스바가 이 회사였어요. 푸조 407 이게 말이 되나? 바퀴가 여기 있으면 앞에 보닛이 여기 있어. 이렇게 오버행이 길 수가 있어. 이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차에 손꼽히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때 푸조 사장님이 이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와 사장님 참 안됐다, 왜 푸조 사장님이어서 저걸 타고 다니냐 찌찌찌 이랬던 정도였어요. 그러던 푸조였는데 PSA가 정말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GM 산하의 독일 브랜드 정말 전통이 있던 오펠을 인수하기에 이르르죠. 오펠을 인수하면서 오펠 플랫폼으로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성능이나 승차감이나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는데 그때 디자인은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 디자인도 큰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때 당시 시트로행에서 뺏어온 인물이 이분 질 비달입니다. 질 비달은 그때 508 같은 차를 내놓고 10년 동안은 푸조의 디자인을 이렇게 쫙 정리한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조라면 뭐 성능이나 그런 건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자인은 짱인 회사 이런 느낌으로 각인됐죠. 그분 시트로행, 푸조 경력을 합치면 무려 24년입니다. 24년 동안 푸조 시트로행을 다 만들어왔던 분인데 2020년 7월에 그만뒀고요. 11월에 르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노의 디자인 부사장으로 왔는데 이 푸조와 르노는 아시겠지만 서로 엄청난 경쟁 관계예요. 푸조 목표는 타도 르노, 르노 목표는 타도 푸조 이런 느낌입니다. 얼마를 주고 데려왔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고요. 그리고 르노에 와서 또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르노 차들 보면 지금 굉장히 기계적으로 잘 만들고 이성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이 차는 전기차니까 전기차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1차의 배터리는 LG 엔솔의 NCM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60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롱레인지는 80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자동차만 해도 저가 모델만 해도 420km를 주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무려 62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87kWh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보다 훨씬 더 큰 배터리를 싣고 있는 거고요. 비록 주행거리가 WLTP 측정이지만 우리나라에 와도 500km를 넘을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메간 이테크와 같은 플랫폼인 CMF EV 플랫폼인데요. 세계적으로 아직 판매 시작하지 않았고 내년부터 판매 개시하지만 르노 메간 이테크를 감안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되는 차네요. 가격은 6천만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 6천만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5,500만원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우리보다 세금이 훨씬 세기 때문에 5,500만원에 이 정도의 차가 나온다면 이거 대박일 것 같네요. 차가 이대로 나온다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으시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국내에 이 차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 차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와? 르노 코리아의 얘기를 살짝 해보죠.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르노 코리아 이제 지금도 신차가 별로 없지만 앞으로 1년 동안도 신차가 전혀 없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르노 코리아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오로라 프로젝트는 CMA 플랫폼, 그러니까 볼보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MA로 처음 등장하는 차, 당연히 어느 정도 실루엣이 나타났는데요. 투싼보다는 훨씬 크고 산타페보다는 조금 작은 자동차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최근 들어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상당히 인기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면 투싼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단 조금 큰 하이브리드, 그러면서 가격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지금 나와주면 완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안 나와.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르노코리아는 도대체 그때까지 신차 없이 어떻게 버티나 1년 동안을 정말로 손가락 빨면서 기다릴 건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르노코리아가 이거 조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르노코리아는 우린 르노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르노, 닛산, 미쓰비시, 지리 얼라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4개가 겹쳐 있어. 4개가 겹쳐 있고 거기에 사실 자잘한 회사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굵직한 브랜드만 4개가 넘게 있었지, 요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것도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나오려면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이나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전기차 없이 버틸 수 없죠. 당연히 전기차 있어야 되고요. 전기차 보조금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든지 보조금 얻어서 좀 부스트해서 가야지. 당연히 그건 필요합니다. 사실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한국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외국인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차가 우리나라에 잘 팔릴 건지 명확히 알고 있어요. 프랑스 차를 한국에 가져와서 생산해서 팔면 당연히 안 팔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조건 한국에서 팔리려면 크고 화려하고 공간 활용도 높고 하이테크여야 되고 경제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는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근데 스테판 드블레즈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차를 어떻게든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개발해서 그걸 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전까지 르노 사장님들은 주로 마케터거나 관리자거나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외국에서 그냥 갖고 와서 그냥 떼다 팔아도 그거 갖고 이득을 좀 보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의 사장님은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완전 전기차 시닉, 이런 전기차는 지금 국내에 인증하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쟁자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블루오션이기도 하고 단 몇 대라도 들여와서, 아니 전시회라도 한번 열어서 우리 다양한 차종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또 닛산도 그래요. 닛산도 좀 수입해주면 좋잖아요. 얼마 전에 페어레이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세계적으로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닛산에는 아리아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닛산 아리아라는 자동차 디자인도 이렇게 생겼어요. 나쁘지 않죠? 이것도 같은 플랫폼의 전기차인데 이런 자동차 왜 우리나라에 안 갖고 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로그, 패스파인더 이런 차들도 괜찮잖아요. 사실 여기는 조금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르노 부산 공장에서 닛산 로그를 생산했죠. 근데 그걸 생산해서 우리나라에는 단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 전량 미국에만 수출했어요. 그때 당시는 닛산 코리아가 있었거든요. 르노 삼성이 닛산 자동차를 생산해서 국내에 팔게 되면 서로 깎아먹기가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 이 밥그릇 싸움하지 말라 하면서 교통정리랍시고 우리나라에 닛산 차를 전혀 팔지 못했죠. 닛산 코리아는 일본에서 생산된 닛산 엑스트레이를 또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팔았습니다. 똑같은 차인데 이걸 여기서 그냥 사면 되는데 그걸 가격 훨씬 비싸게 일본에서 사오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죠. 근데 지금 다행히도 닛산은 철수했죠. 그러니까 닛산 코리아하고 간섭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닛산을 팔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르노 코리아입니다. 닛산 차 여기서 생산해도 되고 수입해서 팔아도 되고, 그러면 뭐 무슨 라인 만들어야 되고 뭐 전시해야 되고 영업사원 교육시켜야 되고 힘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서 팔면 되잖아.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해요? 선주문 예약만 받고, 그래서 100대 넘으면 수입하고 100대 안 넘으면 수입 안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한번 예약만 한번 받아봐. 제발 예약만 한번 받아보세요. 물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불편하잖아. 지금 전 시장에 차 놓고 서비스 센터 브랜드별로 다 닛산 서비스, 알핀 서비스, 무슨 서비스 새로 구축하고, 그게 맞지. 그래, 맞죠. 맞는데 지금 테슬라라든지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브랜드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이걸 모두 다 망을 만들고서 뭘 수입하겠다, 이거는 약간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옛날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닉 이테크부터 국내에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거 좀 뭐 망해도 괜찮잖아요.
새로운 거 좀 도입해서 이미지 좀 끌어올려 주세요. 자, 르노코리아 에스테판 드블레즈 사장님,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